제가 추구하는 삶은 고연봉 시티잡이고요. 인도네시아에서의 삶은 오히려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용기를 안 가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 10년차 KB 손해보험 자카르타 대리점에서 일하고 있는 손현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작은 아버지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삼촌 영향으로 인도네시아어 학과를 진학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4학년 1학기 때 취업계 목적으로 어학연수 및 인도네시아를 오게 되었는데요. 2년 정도 인도네시아에 있다가 다시 2년 정도 한국을 가서 다른 취업 활동을 하고 일을 하면서 인도네시아가 많이 그리웠어요. 인도네시아에서의 삶과 그리고 관리자로서의 어떤 업무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여러 다양한 인종들과 함께 지내는 인도네시아 삶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는 인도네시아에 와서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인도네시아의 삶에서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동남아시아라는 특성상 아무래도 여러 나라를 쉽게 갈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뭐 싱가포르라든지 말레이시아, 뭐 이런 태국 같은 곳도 저희가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제가 또 골프를 되게 좋아하고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도 동호회 활동이 잘 돼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교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조금 더 끈끈하게 또 재밌게 할 수 있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한국에서의 친구들이나 가족들 그리고 경조사를 제가 쉽게 참석하거나 위로를 하지 못한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LIG 손해보험 자카르타 대리점으로 입사해서 현재 KB 손해보험 자카르타 대리점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업무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에 나와 있는 교민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화재보험, 지진보험, 그리고 기업 휴지보험 같은 상품들을 설명드리고 설계해드리고 요율을 맞춰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업무로는 이제 저희 교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동차 보험 그리고 개인 및 단체 상해 보험들을 저희가 설계를 해드리고 견적을 만들어드리면서 인도네시아에 계신 교민분들이 조금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에 따라서 교통사고라든지 상해 사고라든지 혹은 불이 났을 때 화재 사고에 대해서 제가 클레임 처리를 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추천합니다. 코로나가 한창 왕성하게 활동을 했을 때는 제가 사실 X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코로나와 함께 살기 혹은 위드 코로나라고 하죠.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경제가 조금씩 이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저는 꼭 한국이 아니라 다양한 시선과 다양한 견해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괜찮은 자기 성향과 자기 특색에 맞는 그런 회사를 찾으셔서 꼭 좋은 곳으로 취업하길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어는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X를 들었고요. 조금 다른 쪽으로 말씀드리면 인도네시아는 어떠한 언어보다도 일단 좀 쉽습니다. 일단 알파벳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발음도 저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중국어나 베트남어처럼 성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조금 더 빨리 배울 수 있어서 저는 인도네시아는 여기 와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도네시아어를 잘하면 여기서의 삶이라든지 인도네시아에서 취업을 했을 때의 업무 수행 능력은 훨씬 월등할 수 있으나 여기서 배우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X 아닙니다. 대다수의 취업하시는 후배님들이 조금 오해하는 게 있는데 인도네시아 혹은
동남아시아로 가면은 무조건 공장이다 혹은 여행 가이드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도네시아도 굉장히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뭐 쉬운 예로 삼성이나 LG 혹은 뭐 SK 여러 대형 업체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무조건 공장 오지행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우리 와이프도 인도네시아에 들어올 때 인도네시아 가면 숲이 우거지고 이런 데를 올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빌딩 숲을 지나면서 이제 많이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의 삶은 오히려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반대급부로 선진구역에서의 삶은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높은 임금에 높은 물가와 그리고 다른 문화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인도네시아나 개발도상국인 곳에서는 저희는 중상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값싸게 골프도 칠 수 있고요. 이런 삶을 뭐 바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청소를 해주시는 가정부도 계시고 운전을 대신하는 기사분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삶의 질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조금 일단 X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해외를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연봉이 올라가거나 하진 않고요. 사실 이 연봉의 차이는 뭐 회사의 특성상 혹은 또 어떤 일을 한 업무의 특성상 조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해외 취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형 기업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삼성이나 뭐 LG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여러 수당이나 뭐 복지 그리고 뭐 주거비 문제 이런 등을 좀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다소 높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외에도 오히려 한국보다 조금 저연봉으로 일할 수도 있는 곳이 또 인도네시아입니다. 뭐 쉬운 예로 인도네시아에도 물류를 하는 많은 업체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포워딩이라고 하는데 포워딩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많은 일을 배우고 업무 능력을 쌓아서 그리고 자기가 이제 독립을 한다든지 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업종에는 오히려 또 연봉이 좀 낮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제가 X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건 정확하게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라고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는 애매해요. 여러 다양한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해외 오면 무조건 연봉은 높은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연봉 시티 잡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멘토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어떤 후배님들은 나는 몇 년 동안 몇 억을 혹은 얼마를 모아서 무슨 사업을 해야지 혹은 뭐 다른 걸 해봐야지 어떤 친구는 나는 워라밸이 중요해 그래서 정시 퇴근하고 주말에 쉬는 삶을 살고 싶어 이런 다양한 가치관들이 다를 텐데 제가 추구하는 삶은 고연봉 시티잡이고요. 물론 오지에 계시거나 혹은 뭐 그런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28에 취업을 해서 35까지 오지에서 돈만 모아서 나온 친구도 있습니다. 그 친구의 가치관은 나는 5년 동안 얼마를 모아야지 하는 확실한 이런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물론 성공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족들과 함께 워라밸을 챙기면서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저연봉 시티잡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인도네시아에서 육아하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사실 한국이나 여기나 많은 젊은 친구들이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많을 겁니다. 육아 같은 경우는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이런 부분보다는 누가 더 힘드니, 누가 더 안 힘드니 이런 문제로 많이 싸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대신 여기 인도네시아에 있으면 유모를 이렇게 고용함으로써 그러한 불편함을 좀 해소할 수 있고요. 뭐 물론 인도네시아에서 육아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은데 그래도 누군가가 봐줄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게 조금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영어 능력자로 하겠습니다.
많은 지금 해외 취업을 준비하거나 혹은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인도네시아가 아니더라도 어느 내외를 나가더라도 영어는 필수라고 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영어를 잘하면 기본적으로 관리자의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고요. 인도네시아 능력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인도네시아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도 영어를 잘하면 훨씬 더 유리한 점이나 훨씬 더 다양한 업종에 근무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많기 때문에 영어 능력자를 좀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해서 조금 후회스럽긴 한데 그래도 영어를 잘 준비해서 오시길 바랍니다. 전 지금처럼 살게 하겠습니다. 네, 한 100억 정도면 제가 인도네시아 음식만 먹고 살 것 같기도 한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1위가 뭐 나시고랭이고 3위가 른당이고 이렇게 많은 자료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는 한국에서 오래 살아왔고 한국 입맛에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인도네시아 음식만 먹고 살기는 굉장히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음식들이 대체적으로 맛있는데 느끼한 부분도 많고 조미료가 많이 첨가된 음식이 많아서 다소 건강에도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서 저는 10억이면 인도네시아 음식 먹고 병원비로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지금처럼 돈 안 받고 한국 음식도 먹고 인도네시아도 가끔 먹고 이렇게 사는 걸로 선택하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후배님들 인도네시아가 두렵고 걱정도 되고 하실 텐데 일단 제가 처음에 인도네시아 올 때 저희 지인이 저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사람이 사는 곳이다. 똑같은 삶을 살고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의식주를 챙기는 그런 나라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용기 있게 오게 되었고요. 조금 인도네시아에서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해 폭이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살아온 분들이랑 이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무조건 한국 사람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면 두 사람으로 나눠주고 혹시나 뭐 세 사람이 할 일이면 다섯 사람이 늘려서 그 사람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도와주실 수 있는 조금 그런 이해 폭을 좀 넓히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도네시아 혹은 해외 취업에는 용기입니다. 용기를 안 가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실행에 옮기셔야 들어오셔서 좋은 삶, 좋은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